얼마 전까지 장애인 실력을 다루고 있는 그 특수체육 분야에서요. 특별히 그 한국특수체육학회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장애인 체육인데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한 연구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현 학회의 의견대로 한국특수체육학회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승마를 하고 있는 재활승마 분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의 인구 변화 및 노인 체육의 중요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승마 프로그램의 효과, 그리고 노인 재활 승마 발전 방안 등을 발표함으로 학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재활 승마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미래를 알려면 인구 변화 인식과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관심사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문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또한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위해 스포츠 클럽 정착,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인 국민체력 대 운영 이외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대국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다각적인 체육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또한 양적, 질적의 체육 정책 수립과 운영이 더욱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약 24년, 독일 같은 경우 약 40년, 미국의 경우는 73년, 프랑스의 경우는 약 115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수입니다. 통계청자를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63만 명으로 2031년까지 계속 증가 후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인구는 738만 1천 명으로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41%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65세에서 69세와 70세에서 74세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에 75세 이상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입니다. 이 자료는 2017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2017년 인구 피라미드는 30대에서 50대가 두꺼운 항아리 형태이며 2060년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60대 이상이 두터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인구 추이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성비입니다.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여자의 비중은 57.3%, 남자 42.7%보다 14.6%가 많지만 지속적으로 여자 비중은 감소하고 남자 비중은 증가하여 2060년에는 그 차이가 4.6%로 적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65세 이상 고령비 성비는 74.6명인데요. 이게 나타내는 것이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숫자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돼서 2060년에는 여자 100명당 남자 91.3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고령인구 및 비율입니다. 2018년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경북, 전북 순이며 세종, 울산, 경기 순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등 4개 지역은 앞으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45년에는 4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미 전라남도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경북, 전북, 강원, 충남, 부산, 충북, 경남, 대구, 제주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도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사회적 영향력이 적었기 때문에 노인들이 대우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는 생산력 저하와 복지비용 증가로 국가 발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2018년 노년 부양비는 19.6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명에 대해 생산 가능 인구 5.1명이 부양한다는 뜻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노년 부양률 증가 속도가 빨라져 2060년에는 82.6명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들 1.2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한 분씩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5.1명이고요. 노령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현재 4배 수준인 434.6명으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진료비를 알아봤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건강보험 통계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 전체가 사용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 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64세 이상 고령인의 진료비는 40.9%인 28조 3,247억 원입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14조 1,350억 원에서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를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로 환산하면 426만 원에 해당하며 2017년 처음으로 노인 1인당 의료비가 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인구의 1인당 진료비 139만 원에 약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한 노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발생한 질병의 사후적 치료보다 질병 발생의 사전적 예방을 의미하는 예방의학이 중시되면서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생활치료에 대한 수요는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희망 종목을 또 찾아봤습니다. 2016년 체육백서에 따르면 참여 희망 운동 종목은 시간적 여유시와 금전적 여유시로 구분되어서 조사되었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종목으로는 수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요가, 필라테스, 등산, 보디빌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골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수영, 요가, 필라테스, 승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 및 여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 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었는데요. 소비자의 연령별 차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실버 스포츠, 장년층을 위한 시니어 게임 등 어렵지 않고 자연 친화적 스포츠 등 참여 레저 스포츠 활동이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주 1회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이 59.6%에서 61.7%로 증가하였고 70대의 경우 49.7%에서 54.6%로 증가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걷기와 등산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체육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0대에서는 72.9%, 70대 이상은 84.4%로 나타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실버 산업의 시장 규모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버 산업 시장 규모는 43.9조 원에서 148.5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스포츠, 레저 및 관광을 포함하는 실버 여가 산업 시장 규모는 13.7조 원에서 26.2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시니어는 고소득 기반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소비 여력을 갖추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등산,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기 위한 웰 에이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뉴시니어와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의 로봇 어드벤처스타에서는 시니어 스포츠 비즈니스와 여행을 결합하여 관광을 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노인들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TBT 헬스라는 곳에서는 실버 스니커즈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회사와 연계해서 3천여 개의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노인 체육 활성화와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토대를 마련하였는데요. 특별히 2012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15년부터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명칭은 스포츠 지도사로 통합되었고 생활 스포츠 지도사도 대상에 따라 세분화되어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도자의 보급으로 노인 스포츠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체육을 얘기하면 그 노화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슬라이드를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노인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체력,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유연성, 신체 조성 등 필수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대상 재활의 승마 효과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국에서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노인 재활승마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도 똑같은 슬라이드가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혹시 승마장을 운영하시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저곳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밑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Seniors benefit from the following. 소셜 인터랙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이 있고요. 자신감을 또 증가시킬 수 있고요. 스트레칭을 할 수 있고, 메모리 프로세싱, 기억력, 밸런스, 균형 감각, 그리고 조이 등으로 축약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인 대상 재활 승마 효과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 연구된 것들만 찾아봤는데요. 먼저 혈중 지질, 그리고 밸런스, 균형 감각, 그리고 모빌리티, 이동성, 스트렝스, 근력, 밸런스, 그리고 호르몬 레벨, 그리고 심리적인 것, 알파 파워도 달라졌고요. 인슐린 센시티비티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머슬 액티베이션이나 림프 스테빌리티, 균형 감각 관련해서 좋은 그런 승마의 효과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재활승마를 하심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대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뜻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노인 재활승마 발전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체육과학연구원의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을 기본으로 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승마 발전 방안을 생각해봤는데요. 시니어 승마 클럽 육성, 시니어 승마 바우처 운영, 시니어리그 승마대회 활성화,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 지도자 배치 강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보면요. 시니어 승마 클럽 육성입니다. 노인은 승마에 대한 교육과 선행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승마라는 프로그램에 진입하려는데 다른 연령대보다 장벽이 높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에서도요. 60대, 70대 이상 고령자는 전문가의 지도, 동호회 가입률, 건강상태 만족도, 운동 지출 비용, 참여 빈도 등에서 문제를 보입니다. 게다가 여가 시간과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되면서 건강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 즉 클럽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거점 및 지역 스포츠 클럽 사업에 참여해서요. 대회나 용품 지원, 지도자 배치 등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시니어 클럽이나 금안 복지관에 취타되는 문화 여가 활동은 물론 일자리 사업까지 담당함으로써 본인들의 성취감이나 은퇴로 인한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럽 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통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승마 클럽을 통해 건강기능 회복, 자원봉사 활동, 연계사업 개발 등 활용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승마 바우처 운영 및 시니어 리그 체계화 활성화입니다. 기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스포츠 강좌 바우처 대상에 고령자를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2013년 발표된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시니어 스포츠 바우처를 통해 노인 대상 재활승마를 포함한 체육강좌 수강,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자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과 삶의 질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부정 수령 및 상해에 대한 보험 문제가 다수 발생될 우려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개최를, 각 지자체는 도민체전을 지원하고 있는 등 수많은 대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88년부터 60세 이상만이 참가하는 고령자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면서 노인들의 취미활동이나 여가를 즐기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있는 노인 여가 박람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역 내 클럽 리그전, 시니어 클럽 페스티벌 등 지역 기반의 축제 형태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클럽 대항별 리그를 활성화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승마활동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동기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승마의 문화와 승마 외의 문화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회로 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지도자 배치 강화 및 홍보입니다. 노인 승마 종목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 지도자 양성과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대상 전문성을 갖춘 노인 체육 지도자 배치가 필요합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60대에서 70대가 운동시 전문 지도자에게 지도받은 경험이 각각 11%, 9% 전후로 그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헤센주 체육회에서는 운동 경험이 없는 50세 이상 장년층을 위해 운동 초보자 지도자를 운영하고 있는 등 대상에 따른 지도자를 두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체육활동을 일상생활과 삶의 질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령층은 예전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곳에 도전하기 위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60대, 7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여가 시간 중 TV 시청률이 높으므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독일의 골든플랜은 스포츠 시설 건립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였다면 트림 캠페인은 운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고 전 국민의 90%가 트림 캠페인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스포츠로부터 소외되었던 여성과 고령층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체육활동의 건강 증진 효과와 체육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